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려나? 아마 대부분 그냥 119부터 부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달에 직접 겪은 일인데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례 지도사님, 큰일 났어요. 형하고 싸움이 났는데 어떡하죠? 그 형제분들 아세요? 평생을 우애 깊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명절 때마다 먼저 연락하고 부모님 생신이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고 동생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했대요. 둘 다 어머니를 잘 모시려는 마음이었는데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사망진단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장례식장부터 알아봤고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침대로 옮겼다가 경찰한테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옆집 할머니도 그랬고 교회 권사님네도 그랬고 아파트 동네 어르신도 비슷한 일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10명 중에 6명이 이런 문제로 장례가 늦어진답니다. 10명 중 6명이에요. 거의 절반이 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분들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61세 됐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장례를 진행해온 장례지도사 김태훈입니다. 제 또래 분들, 그리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요. 우리 애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준비는 안 돼 있으세요. 아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이 허둥지둥하지 않아요. 형제끼리 싸우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단 10분만 잘못 움직여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본 어떤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시간 동안 전화만 했대요. 장례식장에 전화하고 친척들한테 전화하고 화장장에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어머니 손 한번 제대로 못 잡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시간은 다시 못 돌려요. 어머니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고생하셨어요. 한마디라도 더 해드릴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자식들이 다 바빠요.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고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잖아요. 그런 자식들이 갑자기 부모님 임종을 맞이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러다가 시간만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리 준비만 해두시면 달라져요. 자식들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서랍 하나에 종이 몇 장만 넣어두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종이 몇 장이 여러분 가족을 지켜줍니다.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 겪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걱정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온 분이 계세요. 48세 김은자님이었는데요. 노모 78세 박정수님을 모시던 분이었습니다. 박정수님은 평소에 고혈압하고 심부전이 있으셨지만 그날 밤은 평소처럼 주무시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경황이 없던 가족들은 장례식장부터 잡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는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래요. 그제야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고요. 결국 사망진단서를 받기까지 몇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고 다시 장례식장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자리의 화장장은 이미 다 예약이 끝나 있었던 겁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는 전부 마감이었고 주말은 일주일 뒤에나 가능하다고 하더래요. 결국 원하던 시간보다 사흘이나 늦춰진 일정으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김은자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 손 한번 제대로 못 잡아봤어요. 전화기만 붙잡고 있다가 그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는 대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김은자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만난 가족 중에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귀한 시간을 허둥지둥 전화기 붙들고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준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 하나만 기억하셔도 비슷한 상황에서 절대 허둥지둥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소중한 마지막 15분을 온전히 부모님과 함께 보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한 마지막 준비, 그 소중한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준비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하나의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김은자님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장례식장부터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급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장례 절차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의료법 제17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가정 내 임종 현황 통계를 보면 가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 62.8%가 사망진단서 미비로 장례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67세 박영수 님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임종하신 후 세 곳의 장례식장에 전화를 돌렸는데 모두 진단서 있냐는 답만 들으셨대요. 결국 3시간 넘게 허비하셨고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은 그저 초조하게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순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동시에 예약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망진단서 원본을 최소 3부 이상은 받아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복사본은 효력이 없거든요. 혹시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부터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 순서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고인을 함부로 옮기는 거예요.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 자연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절차인데요. 경찰청이 2022년에 발표한 자택 사망 현장 조사 통계를 보면 현장 훼손으로 인해 조사 기간이 평균 18시간이나 지연됐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74세 정순자님 가족은 고인을 침대로 옮겼다가 현장 변경 사유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 바람에 장례가 이틀이나 늦어졌죠. 가족들은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고인을 절대 옮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움직이는 순간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앞설 텐데 그 마음을 잠시 참으시고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실수는 119에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식이 없어요 라고 신고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급대는 심폐소생술 장비를 들고 출동합니다. 소방청 2023년 통계를 보면 응급신고의 34.6%가 상황 오인으로 잘못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59세 이수영님은 의식이 없어요 라고 신고하셨다가 30분간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을 받는 상황을 겪으셨어요.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주무시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상황을 전달하셔야 해요. 여기서 지병이 있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자연사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과 신부전이 있으셨어요. 당뇨로 오래 치료받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 한마디 여러분은 외워두셨나요? 지금이라도 메모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급하게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임종 직후에는 신체가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모르시고 억지로 옷을 갈아입히려다가 오히려 고인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만난 71세 조명희 님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팔이 굽어지지 않아서 결국 옷소매가 찢어졌고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직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전이라도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장례 지도사나 전문 인력이 도착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수의를 입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저 고인의 손을 잡아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옷은 나중에 얼마든지 갈아입힐 수 있지만 그 마지막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다섯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연락하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알려야겠지만 친척이나 지인들에게까지 급하게 연락하시면 나중에 혼란이 커집니다. 장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께 알리면 다시 일정을 알려드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거든요. 제가 진행했던 한 장례에서는 부고를 너무 일찍 알렸다가 장례식장 예약이 미뤄지는 바람에 친척들이 다시 일정을 조정해야 했어요. 일부는 이미 먼 곳에서 출발하신 상태였고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최소한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이 확정된 후에 부고를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보험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성급하게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나중에는 필요한 서류들이지만 임종 직후에는 그런 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어요.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예약,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먼저 마무리하신 후에 천천히 찾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시간도 안 돼서 통장을 찾으러 집 안을 뒤지셨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가족들은 마음이 상했고 결국 작은 다툼으로 이어졌죠. 그 순간만큼은 고인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고인의 귀중품을 함부로 만지는 거예요. 반지, 목걸이, 시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족들이 모여서 정리하셔야 하는데 급하게 빼려다가 잃어버리거나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신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귀중품 때문에 가족들이 다투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는 고인의 금반지가 없어졌다고 서로 의심하면서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중품은 가족 대표 한 분이 목록을 작성하면서 정리하시고 다른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8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실수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결정은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셔야 합니다. 장례 방식, 장례식장 선택, 화장장 일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바뀌기 어려운 결정들이에요. 혼자 결정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만난 한 가족은 장남이 혼자 모든 걸 결정했다가 다른 형제들과 큰 갈등을 겪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에도 그 앙금이 남아서 가족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8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장례 절차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 메모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진짜 평안한 이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의 품격을 지켜주는 평안 상자 준비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내용들입니다. 먼저 의료 정보를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최근에 다니시는 병원 이름, 담당 선생님 성함, 드시는 약 이름을 종이에 적어 두세요. 이 정보만 있으면 병원에서 사망 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해서 사망진단서 발급이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스마트폰에만 저장하지 마시고 꼭 출력해서 보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급한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을 다루기도 어렵고 배터리가 나가거나 비밀번호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팁은 약 봉투를 사진 찍어서 종이에 붙여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이름도 정확하고 용량도 확실하니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혹시 부모님의 주치병원 지금 바로 떠오르시나요? 만약 잘 모르신다면 오늘 당장 여쭤보시고 메모해 두세요. 두 번째로 준비하실 건 나의 마지막 소망을 적어두는 거예요. 화장을 원하시는지, 매장을 원하시는지, 종교식으로 하시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적어두시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는 말은 오히려 가족 갈등의 씨앗이 돼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다툼을 정말 많이 봤어요. 형제들이 장례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정말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나는 화장을 원하며 불교식 장례를 원함. 이 정도만 써두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이별을 원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말씀해 두세요. 세 번째는 남은 가족을 위한 서류 위치를 정리해 두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보험증권,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런 서류들은 장례가 끝난 후 바로 필요해요. 특히 보험금 청구는 시간이 지나면 더 복잡해지는데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보험금 미청구 사례가 매년 약 1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인이 평생 보험료를 내셨는데 가족들이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봉투에 목록과 위치를 써서 평안 상자에 함께 넣어두세요. 여러분 댁의 서류는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연락망을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연락해야 할 가족, 친구, 종교단체 연락처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도 헷갈리거든요. 전화번호부에 저장돼 있어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찾기가 어려워요. 종이에 1순위 큰아들, 2순위 교회 목사님, 3순위 친형님,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적어두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비상시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 지금 떠오르시나요?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유언장이나 유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공증을 받으셔야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본인의 마음을 적어두시면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분명하게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각각 편지를 써두셨는데 장례가 끝난 후 그 편지를 읽은 가족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부모님의 마지막 마음을 확인하는 건 자식들에게 평생의 위안이 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여섯 번째로 장례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평균 장례 비용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들어가거든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가족들이 당황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례 비용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조금씩 모아두시거나 적어도 어느 통장에서 쓰라고 메모를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장례보험을 들어두셨는데 그 정보를 가족들이 몰라서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꼭 증권 사본을 평한 상자에 넣어두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혹시 장례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준비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는 장기기증이나 시신기증 의사를 밝혀두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신다면 미리 등록을 해두시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임종 후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면 가족들이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장기기증은 정말 고귀한 결정이지만 가족의 동의 없이는 진행이 안 되니까 꼭 사전에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생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하셨어요. 가족들도 그 뜻을 존중해서 장례 대신 작은 추모식만 하셨는데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이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결정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여덟 번째로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남길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요즘은 엔딩 노트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진이나 문구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정 사진으로 쓸 사진을 미리 골라 두시거나 새로 찍어 두시는 거죠. 급하게 찾다 보면 오래된 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가족들이 나중에 아쉬워하시거든요. 평소에 잘 나온 사진이 있으시면 따로 보관해 두시고 혹시 새로 찍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사진관에 가셔서 단정하게 찍어 두세요. 이것도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렇게 8가지 항목만 준비해 두셔도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요. 평안 상자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랍 하나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님이 임종하셨을 때 많은 가족들이 움직이는 것부터 생각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멈추는 겁니다. 전화기 대신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세요. 그 15분이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심장이 멈춘 뒤에도 귀는 한동안 들린다는 연구가 있어요. 서울의대 신경학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임종 후에도 청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마지막 인사를 들으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이런 거였어요. 임종하면 바로 장례식장에 연락해야 한다. 고인을 빨리 옮겨야 한다. 119에 의식이 없다고 신고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달라요. 먼저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에 장례 절차를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도 말씀드렸어요. 장례가 지연되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가족들이 차분하게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 없는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준비는 기술의 영역이에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서랍에 평안 상자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큰 상자 필요 없어요. 그냥 A4 봉투 하나면 충분해요. 거기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의료정보 적은 종이, 본인의 마지막 소망 적은 메모, 중요한 서류 위치 정리한 목록, 연락망 정리한 종이, 이런 것들을 넣어두시면 돼요. 그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여러분 가족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례식장 선택하는 방법과 화장장 예약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장례식장을 고르셔야 바가지 안 쓰시는지, 화장장은 언제 예약하는 게 좋은지,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가족의 마지막 길,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